안녕하세요. 선한 로열러더입니다. 자, 낙폭과 대주들이 반등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하락 포지션 풋옵션 청산이 강하게 나온 이후에 반등 나오는 거 좋은 현상이긴 한데 오늘 시장이 조금 불안한 면이 좀 있긴 했어요. 이 부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우지수입니다. FOMC 결과를 앞두고 보합권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뭐 약보합에서 강보합으로 전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나스닥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나스닥은 그래도 조금 더 강해서 지금 0.8% 정도 상승 중인데 12,800포인트 이 구간 위쪽에 있는 거는 뭐 자연스러운 현상인 거고 13,200 이 구간까지 회복되면은 이제 조정은 뭐 거의 마무리 단계 아니겠느냐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아직은 뭐 전쟁 중이니까 엄청난 강세를 원하기보다는 지금 뭐 낙폭을 제한하는 정도만 해도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자, FOMC 금리 결정 같은 경우는 거의 동결 쪽의 가능성을 매우 높게 점쳐지고 있고 사실상 동결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다만 제롬 펄이 의장이 어떻게 이제 발언을 하는지 뭐 여전히 물가 목표치 2% 주장하면서 얘기는 할 텐데 이 워딩의 일부 차이는 있죠. 이 정도를 이제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도 이 워딩의 정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은 큰 의미는 없으니까 이번 FOMC는 그냥 동결됐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 지수입니다. 자, 코스피가 1% 상승했는데 2300 딱 걸쳐놨죠. 근데 2300을 회복했다라기에는 제대로 올라온 것도 아니고 윗꼬리 달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수급동에서 조금 불만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선물을 일부 청산한 건 좋아요. 근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적어도 5, 6천 계약 이상 정도, 5천 계약 이상 정도는 이제 청산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 약했다. 그래도 의미는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근데 선물 청산한 이 개수에 비해서 풋옵션을 일부 다시 한번 체크하고 콜옵션 쪽을 체크한다라는 게 이 매도를 한다라는 게 그러면은 위쪽으로 올라간 걸 또다시 막겠다라는 뜻. 그러면은 여기 나와 있는 이 개파락 나와 있는 이 부분을 회복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럼 제한적으로 조금 올라가는 척하다가 다시 한번 뭐 바닥을 다지는 이런 수급이 나올 가능성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일까지 풋옵션 대량 청산이 나오면서 그래도 밀려도 회복되는 구간이고 뭐 제한적으로만 밀리겠구나 정도로 이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었는데 뭐 26억이면 아주 큰 금액은 아니니까요. 일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올라오면서 콜옵션 크게 올라온 것도 아닌데 다시 한번 이제 뭐 매도를 하고 있다라는 거는 조금 불만스러운 구간이에요. 이 구간에서는 차라리 옵션 포지션 중립 만들고 선물만 매수해도 기분이 좋을 수 있는데 그러기엔 약간 불만족스럽다. 그리고 오늘의 강세도 2300에 딱 붙여넣는 거 별로 안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죠. 차라리 2298 이게 차라리 조금 못 미치는 게 낫지 억지로 채우는 건 좋지 않아요. 아니면 아예 제대로 돌파를 해줘야 됩니다. 2310 이상, 15 이상 이런 식으로 올라가줘야 그래야 조금 안심이 되는데 오늘은 뭐 일부 반등 나왔지만 어제 낙폭을 일부 훼손을 했지만 뭐 불만족스러운 반등이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은 이제 양매수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740포인트 지지력 테스트하는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이 정도까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는 이제 뭐 급격하게 워낙 하락했기 때문에 여기서 잠깐 이렇게 뭐 반등이 나와도 뭐 이중바닥선이나 다중바닥선 만들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고요. 추가적으로 밀리지만 않아도 다행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코스닥은 한 번 더 밀면 제대로 툼에 나오겠죠. 그래서 아직까지 좀 불안불안한 시장 상황이다 보시면 되고요. 자, 안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닙니다. 삼성전자가 시설 투자 이제 올해 53조 7천억 원까지 투자를 한다라고 이미 발표를 했고 HBM 같은 경우는 이제 내년에 생산량이 2.5배까지도 만든다라고 하죠. 삼성에서 이 부분 체크하시고요. 이제 그 4세대 HBM3 양산 시작하고 내년에는 5세대까지 양산을 하죠. 이거는 이제 하이닉스 쪽에서는 이제 엔비디아 쪽에 이미 테스트 들어갔다라고 기존에도 말씀드렸는데 뭐 자연스럽게 뭐 하이닉스가 현재 시장 점유율 1위고 그리고 삼성전자가 2위인데 뭐 삼성이 하이닉스를 좀 따라잡겠다 정도로 보시면 돼요. 거의 5대5 수준으로 가겠다. 이렇게 삼성전자가 또 천명한 거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메모리 쪽 이 재고가 이제 많이 쌓이면서 가격이 계속 다운됐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의미 있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IT 쪽은 대만의 시장 조사 업체 트랜스포스 쪽 이제 조사 결과 많이 인용을 하죠. 자, PC용 DDR4 8기가 D램이
15.38%, 10월 한 달 동안 15.38% 상승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다라고 하면은 적은 상승률도 아니고 15.38이나 올랐다라고 하면은 이거 바닥에서 이제 제대로 턴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이닉스 비롯해서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12만 원 정도 이렇게 회복되면서 이제 12만 2,500원 요 구간 다시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중시점 노려볼 수 있는 구간, 삼성전자는 6만 7,500원 구간을 회복하는 구간. 삼성전자가 여기 회복하는 건 좋습니다. 7만 2,500원을 빨리 넘어가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뭐 시장이 그렇게 녹록하진 않으니까요. 이 정도까지 체크하시고, 오늘은 뭐 워트 같은 경우는 이게 워낙 신규 상장주다 보니까 뭐 분석보다는 지금 뭐 시장 상황에 편승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뭐 유진테크 같은 경우가 장비주 중에서 좋은 모습을 좀 보였고, PSK 홀딩스 같은 경우가 뭐 역시나 뭐 낙폭이 좀 과했었는데 다시 3만 원까지 다 왔죠. 그러면은 어떻게 한다? 3만 원 내일 돌파 못하면은 그냥 한 차례 수익 실현하시고 또 눌리거나 아니면 돌파한 다음에 다시 매수해도 된다. 계속 말씀드렸죠. 저 지난번에도 테크인 같은 경우 요 9,000원 구간 돌파하면은 보유하는 거, 돌파 못하면 한번 차익 실현해도 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반도체주는 지금 최근에 수급이 워낙 좋기 때문에 이제 강한 종목들은 크게 안 밀려요. 뭐 한미 반도체나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도 밀려봐야 5만 원도 안 갔죠. 그래서 5만 5천 원 위쪽으로 올라온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올라오면 6만 원 또 한번 도전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저항 돌파에 실패하면 이렇게 내려오는 구간을 한번 노려본다 생각하시는 게 나은 것 같고요. 그리고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도 오늘 다시 한번 이제 5만 원 돌파 시도하고 실패, 그리고 내려와서 좋은 가격권 다시 주고 또 올라오기 시작하죠. 이런 식으로 보시는 거예요. 뭐 하나마이크론이 최근에 조금 좋은 모습 보였었는데, 하나마이크론도 다중바닥선 움직임 보이면서 25,000원 아래쪽만 가면 매수 구간을 계속 주고는 있어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 반등 나온다라고 하면 25,000원 뭐 초반 구간이면 괜찮죠. 그럼 또 이제 28,000원 구간 쪽 가면은 다시 한번 또 저항 받고, 이런 모습 반복되고 있습니다. 빠르게 뭐 3만 원을 좀 넘어가 줘야 하나마이크론도 여기서 제대로 좀 움직일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역부족이다 정도 보시면 되고요. 대신 반도체주는 전체적으로 좋으니까 또 기회 보면 또 언제든지 넘어가려고 시선탑 노리겠죠. 자, 테슬라가 오토파일럿 사고 쪽에서 이제 승소를 했다라는 뭐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관련들이 조금 움직였는데, 최근에 전체적으로 성장주는 다 하락을 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 정도 나온다 보시면 돼요. 에이텍 솔루션이 이제 10,000원 돌파 시도 나왔는데 회복 아직 안 됐죠. 그래서 10,000원 회복된 다음에 뭐 이렇게 뭐 11,500원, 13,000원 이렇게 15%씩 보시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칩셋 미디어 쪽을 저는 뭐 항상 굉장히 뭐 좋아하는 기업이다. 기술력 이 BDIP 쪽 굉장히 뭐 기대감이 높다고 2016년부터 말씀을 드려왔는데, 뭐 최근에는 이제 텔레칩스와 함께 뭐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칩셋 미디어가 이제 35,000원 위쪽으로 살짝 올라오는 모습. 역시나 3만 원 구간이 지지력 테스트 구간이고 4만 원이 저항이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4만 원 구간 가면은 저항이니까 정리. 3만 원 구간 전후 요 구간 가면은 매수해서 다시 한번 노려보는. 요게 반복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넥스트칩이나 뭐 NCM 뭐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뭐 이런 종목들 전체적으로 그냥 자율주행 쪽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보면은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도 3,500원 돌파 시도한 다음에 다시 밀려 내려와서 요 구간 뭐 3,000원 아래쪽에서 이제 다시 한번 헤매이고 있는데, 요 구간에서 또 이제 반등 한번 모색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는 전체적으로 뭐 많이 밀렸으니까 낙폭과대주 턴되는 정도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조선주 쪽에서 이제 워낙 뭐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올해 좋은 모습 보이고 합병이 완료가 됐죠. 하나그룹 쪽으로. 그래서 대우조선행에서 하나오션으로 변경이 되고, 이중천장 요 5만 원 구간에서 찍어 놓은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푹 쉬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전쟁이나 뭐 여러 가지 좀 이슈가 나오면서, 금리랑 여러 가지 이슈 나오면서 이제 올해 상승분을 거의 다 내주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내려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이제 카타르 이제 수주에 다시 한번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카타르에서 65척을 이제 발주했는데 65척 중에서 하나오션이 19척이었죠. 그리고 삼성중공업 18척, 그리고 한국조선해양이 이제 17척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올해도 카타르에서 2차 발주가 65척보다는 줄었지만 40척이나 뭐 추가 발주를 합니다. 뭐 중국도 여기에 총력전을 뭐 발휘하겠다라고는 하는데, 하나오션이 어느 정도 올라오는지, 그리고 뭐 삼성중공업이나 이런
이제 한국조선해양이나 뭐 이런 쪽에서 어느 정도 이제 수주를 하는지 봐야겠죠. 그래서 잘 체크하시고, 그리고 저는 조선주 보면 항상 말씀드리는 게 성강밴드나 이런 기자재 쪽 같이 보시는 게 좋다. 성강밴드가 14,000원 아래에 있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저로의 기회가 아니겠느냐라고 보고 있는데요. 계속 모아갈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뭐 그리고 기존에 14,000원 구간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기서 약간 손실 중이라고 해도 걱정할 필요는 없는 구간이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돼요. 흔들어도 다시 회복되는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뭐 하이로코리아도 마찬가지고, 뭐 SK 오션플랜트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비슷하게 보시면 됩니다. 이 종목도 이제 24,000원 아래쪽으로 지금 내려와 있는데 이건 시장 영향력이지 이 기업 자체에 문제가 생겨서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24,000원을 다시 회복하면은 이제 강해질 수 있는 타이밍이 오니까 이렇게 이제 이탈돼 있는 부분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또 뭐 기자재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뭐 우리나라 대부분 섹터가 이렇게 밀려 있다 보니까 사실 반도체 제외하고는 대부분 밀렸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이제부터는 이제 바닥 다져가는 구간이고 전쟁이 안 끝났으니까 완전히 바닥입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흔들어도 다시 올라오는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이제 뭐 기다려도 되는 구간이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엔터주 최근에 마약 스캔들 뭐 이슈로 해서 굉장히 좀 어려운 구간을 보냈고, 또 그리고 이제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좋은 소식이 좀 들렸습니다. 그래서 안 좋은 이슈를 조금 이겨내고 이제 기술적 반등 정도 나오는 구간이죠. 하이브가 21만 원 흔드는 구간 정도라고 하면은 너무나도 좋은 구간입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반등은 슬슬 나오고는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 3만 원 단위로 보시면 돼요. 24만 원, 27만 원 이렇게 3만 원 단위로 보시면 되고요. 자,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보통 뭐 마약 얘기 나오면은 가장 먼저 사람들이 의심하는 엔터사이기도 하죠. 어쩌다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뭐 그동안 이제 워낙 이제 크고 작은 사건에 연료가 많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YG 같은 경우는 이제 5만 원까지 내려와 있는데 이것도 올해 상승분 다 내준 거죠. 근데 엔터사들 생각보다 실적 좋을 거다라고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좀 과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이제 좀 올라오는데 여기는 이제 블랙핑크 이슈가 좀 해소가 되고 베이비몬스터가 빨리 출격을 해서 공백을 좀 메꿔줘야겠죠. 그래서 한번 그 부분을 이제 신규 걸그룹을 한번 기대해 보고요. 그리고 이제 SM 같은 경우가 최근 이제 카카오 이슈 때문에 조금 같이 힘들어지고 있었는데 10만 원 구간은 가격적으로는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뭐 JYP 같은 경우는 같이 편승해서 내려왔는데 보통 마약이나 이런 얘기 나올 때 스캔들 나올 때 JYP는 대부분은 벗어나 있는 기업이죠. 그러니까 워낙 좀 이제 그 직원 관리를 좀 깔끔하게 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뭐 조금 덜 밀린 것도 있고 한데 요 10만 원 구간이면 또 좋은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잘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연말에 시상식 앞두고 이런 뭐 대형 그룹들이나 뭐 다들 대형 가수들 다 컴백하고 하는 이런 시즌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 잘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술적 반등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 보시면 되고요. 자,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이 콘텐츠 관련주들도 최근에 너무나도 좀 어려운 구간을 겪었어요. 뭐 미국에서도 그렇고 이제 최근에 파업 얘기도 있고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조금 처우가 좀 개선됐으면 하는 바람은 있는데요. 일단 이거는 뭐 추후에 보면 될 것 같고, 대신 우리나라 이제 콘텐츠가 한국 콘텐츠가 이제 미국 OTT 시장에서 수요가 계속 증가한다라는 건 여러분도 알고 계실 거예요. 최근에도 우빙이라는 드라마가 디즈니에서 엄청난 인기를 얻고 또 이제 디즈니가 뭐 4,000원 인상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좀 이제 말이 많은데 일단 K 콘텐츠는 뭐 이제 뭐 확실하게 핵심 콘텐츠 중 하나로 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OTT 관련주들, 이런 콘텐츠 관련주들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콘텐트리 중앙 같은 경우가 뭐 그동안 제일 못난이 중 하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뭐 수리남이나 뭐 재벌집 막내 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혜도 하나도 못 받고 계속 다운만 되고 있었는데 기술적 반등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수혜를 콘텐트리 중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가박스 사업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안 좋은 부분도 있다 보니까 못 올라간다라고 해서 SLL을 아예 그냥 상장시켜버리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뭐 추진 중이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요 상장 이슈가 나올 때는 기술적 반등 나올 수 있고 추후 상장 이슈 이후에는 아예 콘텐츠리 중앙에서 뭐 SLL로 이동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정도까지 체크하시고요. 뭐 사마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도 오늘 이제 기술적 반등이 조금 나오기 시작하면서 거래 대금을 좀 실어줬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콘텐츠주도 이제 납폭가 대주로서 이제
바닥을 잡아가는 모습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한 번 더 흔들든 뭐 이런 부분은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여기서 바로 뭐 올라오기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다행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뭐 A스토리나 뭐 이런 종목들, 뉴나 이런 종목들도 같이 바닥권에서 이제 한 번씩 순환매가 돌 수는 있겠죠. 잘 체크해 보시고요. 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 미국 하원에서 이스라엘 지원 예산안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 공화당에서 우크라이나 지원을 제외한 상태로 지금 이 예산안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통과된다 그러면은 거부권 행사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 지원 같은 경우도 필수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정도에 의해서 최근에 이제 그 우크라이나 재건주들 이제 좀 어려운 모습을 보이고 있었는데 다시 한번 좀 힘을 받을 수 있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낙폭 최근에 좀 낙폭이 있었으니까 회복되는 모습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SY는 요 5,000원대 6,000원 이하 쪽에서 보면은 5,000원대에서는 매수하시고 6,500원, 7,000원 사이면 정리한다 정도로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박스권을 계속 그리고 있다라는 것만 여러분이 체크하시면은 지금은 그럼 관심 가져볼 만한 구간이 아닌가 싶다. 요 정도로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뭐 덕신하우징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것도 바닥권에서 지금 2,000원 아래 구간에서는 이제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인데 사실 2,000원 정도는 회복할 수 있는 구간인데 회복 시도하거나 다시 한번 내려왔죠. 이번에 다시 한번 이제 21선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요 2,000원 회복되고 2,000원에서 2,300원 요 사이 쪽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뭐 유신이나 뭐 도화 엔지니어링 그리고 데모 현대해버다임 이런 종목들도 전체적으로 모양이 대부분이 다 이래요. SY만 좀 강하고 다들 이렇게 내려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다들 하단 부근이에요. 유신도 35,000원 하단 부근이고 이제 도화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도 지금 8,000원 이탈해서 더 싼 구간을 주고 있고 그리고 뭐 현대에버다임이나 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도 지금 바닥권에서 계속 벅벅 기어다니면서 어떻게 보면 또 이제 다중바닥성 움직임 만들려는 이런 모습도 보이고 있고 데모 같은 경우도 그렇고 현대에버다임도 그렇고 최근에 반등 한번 나왔죠. 그러면은 요 8,500원 구간 요 구간 흔들기 나오면은 이 구간은 이제 매수 구간이고 벌써 두 번째 바닥이에요. 11,500원이 1차 저항이고 여기 넘어가면 이제부터 또 세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요 정도로 체크하면서 이제는 낙폭과대주들 기술적 반등 노리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 섹터들 중에서 낙폭이 좀 과했고 기술적 반등 정도, 데드캣 바운스 정도는 일단은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니까 1차 반등 나올 때 조금 이제 보유하신 분들은 비중 좀 줄이면서 다시 추후에 재매수할지 아니면은 이제 섹터를 변경해서 좀 더 안정적인 쪽으로 변경할지 이 부분만 잘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여러분들 주변 분들께도 저희 채널 추천 한번 부탁드리고요.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